탄저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 정면에서 볼 때 이렇고 나무태처럼. 그렇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장마철에 지금 고추밭 관리를 지금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고추가 악화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저병도 돌아보니까 이제 한두 개 나오는 거 있고, 잎도 이제 이렇게 누렇게 또 변하는 것도 있고. 이럴 때 이제 고추밭 관리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추 박사님을 모시고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탄저예요. 탄저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 정면에서 볼 때 이렇고 나무태처럼. 그렇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예방 차원에서 영양제를 주려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농약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직접 맞춰주면 맞은 부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추 박사님 직접 모시고서 제가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요즘 장마철에 고추 병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고추 박사님 진짜 모시고서 장마철에 고추 관리 방법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매년 이렇게 해갖고 저희 이제 고추라든가 고구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셨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장마철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병충해가 아무래도 그렇죠. 또 고추 관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꼬다리가 빠지는 거라든가 또 탄저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추 끝썩음병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계속 발생하는데, 자,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또 네.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며요. 예. 저 스타일도 좀 많이 바꿨고요. 그러네. 그리고, 옛날에 스타일은 베컴 스타일이었었잖아요. 아직간. 예. 사실은 이제 한 25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접고, 예. 뭐 그 전에도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는 안성에서 농약사를 차렸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 얘기 듣기로는 말이 농약사지, 농약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뭐 전국에 진짜 웬만한 데 다 돌아다 보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거기서 약간 컨설팅 하듯이 이 작물에 대한 이제 어떤 병충해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그렇죠. 사후 처방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며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일 이제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그냥 뭐 고추가 썩었어, 그럼 왜 썩었는지, 왜 또는- 썩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걸 밝혀주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전을 짜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존에 그냥 이게 좋으니까 쓰세요라는 개념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면서 이제 처방을 해주면 농민들도 이제 속 시원하게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웬만한 농약방 같은 경우는 그냥 탄저병약 그러면 그 중에서 맞은 좋은 거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속 시원하게 이렇게 딱 분석해가지고 처방전을 갖다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지금 보니까 고추밭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늘 사장님이 하셨던 그 패턴들, 그러니까 작년에도 봐왔고 재작년에도 봐왔지만,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들어오면 어떤 질병에 어떻게 감염이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처방전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탄저병이라는 병균이 있으면 실제로 이제 지금처럼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이제 뭐 호흡을 저해하는 뭐 다스리 계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예방이나 이제 살균 전문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하고 이제 뭐 보호살균, 이제 카계통,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써서 이제 보호살균을 해주고, 이후에는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할 때는 이제 실제로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줘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착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런 걸 가지 줌으로써 이제 오랫동안 약 성분이 붙어 있고 머물러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것들을 상당히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하고 이번 주만 3, 4일만 비가 안 오고 또 다음 주부터는 비가 굉장히 많이 또 온다고, 이렇게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 아무래도 탄저죠. 탄저죠, 그죠? 탄저병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탄저병이 오는 거죠? 주로 이제 탄저는 연작을 했던 데라든지 또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병원균들을 이제 비가 끌고 내려와서, 또는 이제 토양 내에서 탄저균이 있는데 빗방울이 튀기면은 얘가 같이 튀죠. 그래서 고추에 탁 켰을 때 여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병원균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탄저가. 탄저병하고 끝성병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끝성병이죠, 그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몇 개를 땄어요. 아, 그래요? 자, 여기는 이제 이거는 뭐 늘 봐왔던 것처럼 사장님이 이제 농사를 잘 져서 이렇게 쪽쪽 잘 뻗고 큼직하게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제 탄저예요. 탄저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 정면에서 볼 때
요렇고 나무태처럼. 그렇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움폭 들어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예.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탄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장님 들고 계신 것처럼 요 끝이 예, 썩는 거, 예. 요거는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죠. 칼슘. 지금 칼슘 부족은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예,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칼슘 거, 부족이고. 예.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칼슘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광합성을 안 하고 이제 기공을 닫고 있거나 또는 물 올림을 잘 못했을 때 칼슘은 항상 물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들은 체관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지만 칼슘은 물관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을 빨아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칼슘 토양 내에 충분히 줬던 또는 연면실을 줬어도 그러니까 토양 내에 줬어도 이제 못 빨아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충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농약을 줄 때나 뭐 영양제를 줄 때 칼슘제를 혼용해서 같이 주는 이유가 뿌리에서부터 빨아 올리지 못하는 또는 이제 빨아 올리는 시간이 걸릴 만큼 얘네들은 직접 주면은 직접적으로 맞아서 그 부분에 이제 칼슘이 보충이 되니까 조금 이런 걸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르는 병. 자, 이렇게 무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아유 만지기 싫을 정도인데 자, 이렇게 돼서 그냥 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럼 담배 나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담배 나방이 파고 들어가서 이 씨방을 다 갉아먹고 나서 이제 그 조직에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그래서 때 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고추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낙과되는 게 지금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낙과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추의 시드름병이나 뿌리가 며칠 동안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짐도 안 좋았던 상태에서 외려 반대로 또 이제 이 항상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에 차여 있으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원활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제 낙과를 시키거나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꼬꾸라진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고추에 꽃이 피면 총체약을 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총체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폈을 때 이렇게 보면 꽃이 폈을 때 이쪽 부분을 총체벌레가 가해를 한 거예요. 여기를 가해하니까 찍힌 부분은 성장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부라지게 나오는 거죠. 물론 아까처럼 요렇게 살짝 꼬부라지는 것들은 뭐 수분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꼬부라지는 것들은 거의 총체벌레다. 그래서 제가 총체벌레 사실 방제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양호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총체벌레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근데 이 총체벌레가 이제 그냥 와서 찍었을 땐 이렇게만 나타나지만 얘가 이제 병원균을 물고 들어왔을 땐 뭐 칼라병이라든지 바이러스 그렇죠. 또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이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추가 굉장히 싱싱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 정도 가면 여기처럼 이렇게 시드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지만 이쪽 줄만 특히 얘가 심해네요. 여기서 지금 몇 개가 심하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좋잖아요, 고추가. 그렇죠. 다른 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청고병인가요, 이게? 그렇죠. 이게 푸를 청자를 쓰고 마를 꽃자 써서 퍼렇게 그냥 푸른 상태에서 말라 죽는다 해서 이제 청고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는 뭐 시드름병도 있고 뭐 여기에 있는 병증은 이제 푸사리움이라고 하는 병증들이 보통 이제 토양 내에서 옮겨다니면서 주로 이제 이거는 물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장마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장마 끝난 게 아니라 비가 이제 멈추거나 또는 물 흐름이 가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토양 내에 이제 병균이 잔존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토양 그 뿌리가 고추의 뿌리가 이제 뭐 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건드렸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양 내에서 아마 여기서부터 감염이 됐거나 해서 이렇게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고 이거를 발견하신다면은 이제 우리 노즐 같은 거 점적이 돼 있으면 관조 시설이 돼 있으면 관조로 밀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분무기에서 노즐을 빼고 그냥 푹 찔러서 한번 흠씨 적셔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걸린 것들은 사실은 치료제가 없어요. 그냥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다가는 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는 도프 아인산 Q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아인산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인산염이 뿌리 발달도 도와주고 주변에 이제 살균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냥 이거 뽑아서 여기다 그냥 해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되나요?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뭐 우리 속된 말로 태워버리면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벌써 뿌리가 죽어 있을 거예요. 뿌리가 뭐 이게 새 뿌리가 하나도 없네. 근데 요게 어딘가를 통해서
1차 감염되고, 그리고 이제 청보병들의 특징은 여기를 잘라서 네. 물에 담궈 보면 뭐가 허옇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 그 컵에다 담아 보면 네. 흘러내리는 형태를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끝썩은병 같은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영양제를 주려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전에 이제 뿌리를 통해서 칼슘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아, 하나 요건 있고요. 이제 추비 한 방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제 칼슘을 공급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추비 주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추비 줄 때 이제 칼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유니칼슘을 많이 썼었잖아요. 예, 예. 유니칼슘하고 이제 같은 뭐 다 같은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칼슘을 조금 낮추고 이제 마그네슘을 높여놔서 아, 예. 이파리에서 이제 광합성을 더 잘 해갖고 예. 양분을 이제 골고루 이동해주게끔 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칼슘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얘는 식물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폴리사카라이드가 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칼슘이 들어가 있고, 칼슘의 이동을 도와주는 분소를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농도 칼슘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무리 뿌리 땅 속에다 박아줘도 실제로 이제 요즘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거나 또는 날이 흐려서 이제 기공을 닫고 광합성을 안 할 때는 실제로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에너지원하고 칼슘하고 분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폴리키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고농도의 칼슘을 가지고 이런 이제 끝첫 썩음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써니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농약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직접 맞춰주면은 맞은 부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땅에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응급처치로 칼슘 공급을 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연면 시비를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올해같이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칼슘은 이제 떨어지면서 땅에서도 빨아 올리면 뿌리에 갑옷을 입히는 것처럼 예. 뿌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아. 저는 항상 칼슘은 사실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칼슘을 이제 장마 때는 칼슘을 갖다가 연미시비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우리 탄저병 약도 그래도 계속 해야 돼. 탄저병 예, 약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혼용해서 쳐도 네, 전혀 관계가 예, 없다. 혼용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 이게 효과가 좋고 좋으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야 이거 좋아 써봐 이러면 사실 잘 안 쓰게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솔바이 농원 구독자분들께 아마 사장님이 이제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농원이니까. 아, 솔바이 농원?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뭐 추첨을 통하시던 네. 그거를 뭐 선택을 하셔갖고 예, 댓글에 이제 고추 농사 짓는 거 뭐 어느 정도 진다 좀 이렇게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 쭉 댓글을 달면 제가 거기에 추천해가지고 이거 10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원인이 뭐냐. 그 원인 그쵸,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은 이제 원인을 가르쳐주고 여기에는 이런 약을 치고 여기엔 이런 약을 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그분들도 농민들도 지금까지는 사실 뭐 농약이나 이제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아유 이걸 뭘 어떻게 그냥 주는 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상세히 가르쳐주면서 농약은 이제 뭐 쉽게 비가 오기 전에는 보호살균제 즉 카게통에 탄저병 약을 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지금처럼 이제 탄저가 오기 시작할 때는 뭐 다스리 계통의 치료제를 치료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죠. 자, 그러면은 혹시 문의를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저야 뭐 언제든지 제 전화는 오픈이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뭐 카탈로그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거기에 보면 제 전화번호하고 뭐 항상 이제 궁금하시면 네. 왜냐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뭘 알고 짓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데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언제든지 뭐 궁금하시면 전화하시면 제가 여기 전화번호 밑에다 이렇게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